훈련된, 목차를 이렇게, 훈련된 CNN에서 그 합성곡 층 시각화라고 제목을 넣을게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모델. 그죠?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였어? 우리 뭐 어떻게 만들었던 거죠? 시퀀셜 하고 생성했었던 거죠. 그죠? 맞아요?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게 전체 CNN 모델이잖아요. 그죠? 합성곡 신경망 모델이잖아요. 그죠? 얘가 그 CNN 모델이에요. 우리가 만든 CNN 모델인 거고요. 모델인 거고 이 모델에 보시면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보시면은요. 점 해보세요. 점. 그러면 이 시퀀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어스예요. 레이어스. 우리 서머리 하면은 그 레이어들을 순서대로 쭉 하고 보여줬잖아요. 그게 레이어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순서대로 쭉 그 출력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가 컨볼루션 2D, 두 번째 레이어가 맥스플링 2D, 그 다음 다시 한번 컨볼루션 2D, 맥스플링, 플래튼, 댄스, 드랍아웃, 댄스. 맞죠? 이렇게 우리 만들었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그 컨볼루션 2D 첫 번째 합성곱 신경망만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보니까 이거 리스트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원소 쉼표, 두 번째 원소 쉼표, 세 번째 원소 쉼표 이렇게 하면서 쭉 실행돼 있죠. 그러니까 어, 타입 한번 볼까요? 리스트인지 배열인지. 리스트 맞네요. 그죠? 리스트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그 우리가 구성한 각 그 레이어의 각 그 층들을 순서대로 저장한 리스트란 말이에요. 리스트.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모델 점 레이어스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이죠. 첫 번째 컨볼루션은 인덱스 몇 번이라고 하시면 될까요?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컨볼루션 2D 이렇게 나와요. 그죠? CNN에서 첫 번째 레이어. 이거는 무슨 얘기? 우리가 만든 CNN 모델의 첫 번째 계층. 첫 번째 레이어인데 이 첫 번째 레이어는 뭐다? 컴프 2D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갈게요. 이 컴프 2D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컴프 2D. 자, 모델, 레이어, 인덱스 0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점 해보세요. 여기서는 자동 완성이 안 되는군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웃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시면 그 레이어가 신경망의 그 레이어가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텐서가 어떤 모양인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그리고 필터가 32개가 있었으니까 뎁스가 32개인 그런 모양의 텐서가 아웃풋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저기 그리고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으로 아직 남아 있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얘가 뭐냐면 그 첫 번째 합성곡 층의 출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이용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뭘 이용을 할 거냐면 모델.in
인풋츠, 인풋? 좀 헷갈리네요. 인풋츠, 인풋츠. 자, 인풋츠 이렇게 보시면, 자, 들어갈 때 어떤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간다? 제일 처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28, 28, 1. 이게 이미지 한 장의 모양이죠. 그죠? 그죠? 예. 이게 그 CNN 모델의, CNN 모델의 입력층, 모델의, 입력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자, 음. 그 첫 번째 합성 곱층을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려면 우리가 이미지를 딱 신경망으로 보내버리면요. 이미지를 신경망으로 보내버리면 첫 번째 합성곡 지나고 맥스풀 지나고 두 번째 합성곡 지나고 맥스풀 지나고 댄스 지나고 뭐 아웃풋까지 쭉 하고 끝에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만큼만 띄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인풋과 아까 인풋 7라고 써져 있었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인풋과 컨볼루션 레이어만 딱 띄어내서 새로운 모델 하나를 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딱 여기까지만 통과시켜서 프리딕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미터 값으로 다룰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경망 그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쭉 하고 연결된 게 모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프리딕트 하고 호출을 해버리면 이미지가 들어가서 확률값 수출력으로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거여서 요것만 떼어낼 거예요. 요것만 떼어내서 그거를 마치 신경망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미 훈련이 끝났으니까 훈련을 다시 시킬 필요는 없어요. 가중치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것만 띄어내가지고 신경망 모델이라고 만들어 놓고 얘를 프리딕트 해라라고 하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그 그림으로 그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얘가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런 모양의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 컨브 1번 아웃풋이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 건데 얘를 테라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얘랑 인풋과 첫 번째 아웃풋만 딱 선택하겠다고 했죠. 그죠?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런 모양의 합성곡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것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모델.input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델.layers의 0번 점 output 요렇게 얘를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지금 요렇게 한 게 뭐라는 거냐면 입력층과 첫 번째 합성곡 층만 연결한 모델을 생성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 그 이미지를 주면서 예측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측해라. 이렇게 이 컨브 1번 아웃풋 점 하시면요.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가 뭘 주는 거냐면 그 첫 번째 합성곱 32개 필터를 지난 그 필터링 결과, 합성곱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규먼트로 그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규먼트로 주기 위해서 아까 그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에 아규먼트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어제 그 테스트 셋 이미지 패션 앰니스트 할 때 X 테스트 이렇게 있었죠. X 트레인, X 테스트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X 테스트 스케일드 얘가 255로 나눈 거죠. 255. 우리가 훈련시킬 때도 스케일링 한 거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뽑아 볼게요. 여기에서 얘는 우리 한 번도 안 써본 거잖아요. 훈련할 때도 쓰지 않았고 검증할 때도 쓰지 않았죠. 여기 있는 이미지 하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언더스코어 테스트 스케일드 인덱스 0번. 자, 얘가 요렇게만 요렇게만 나오는군요. 잠깐만요. 얘를 모양을 잠깐만 볼까요? 모양을 잠깐 보면 네. 28, 28, 1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요거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요 1 때문에 흑백 이미지로 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우리가 그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하나 넣었던 그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얘만 먼저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plt im show,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x, 테스트 스케일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거를 28 곱하기 28이라고 해야 그 흑백 이미지처럼 생각이 되겠죠.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또 조금 번거롭네요. 리쉐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28, 28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흑백 이미지니까 컬러맵 plt 점 컬러맵 점 바이너리 이렇게 해서 plt 점 show 네. 자, 이런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처럼 생겼죠? 약간 목이 약간 높은 그런 구두네요. 그죠? 얘가 우리가 훈련이 끝난 그 신경망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 X 테스트 스케일드라고 하면, 이거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이죠. 자, 근데 우리 보면, 합성법 들어갈 때 몇 차원 배열처럼 들어가야 돼요? 4차원 배열처럼 들어가야 되죠. 배치 사이즈, 이게 있었잖아요. 이미지를 한 장을 넣든, 두 장을 넣든, 그죠? 이미지를 한 장을 넣든, 두 장을 넣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샘플 이미지 개수 28, 28, 1,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넣으려면, 여기가 사이즈가 1, 그 다음에 28, 28, 천월 개수 1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여기가 1이면 배치 사이즈가 1인 거고, 여기가 64면 배치 사이즈 64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인풋 넣으실 때 4차원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리딕트 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Y 테스트였어. X 테스트. X 테스트 스케일들은 그냥 0이라고 했을 때는 모양이 3차원이죠. 근데 얘를 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차이점 뭐예요?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1번까지 슬라이싱 해라 이거죠. 어. 제가 항상 그 배열에서 리스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인덱스를 하나만 쓰면 그 배열의 원소를 끄집어내는 거고
슬라이싱을 하면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그 결과는 다시 배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그죠? 똑같이 이미지 한 장을 가져오더라도 인덱스 0번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원소 한 개를 가져오는 거고 0번부터 1번까지 잘라라 그러면 원소 한 개가 들어있는 배열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슬라이싱 사용한 거예요. 4차원 배열의 슬라이싱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한 장, 요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 모델에다, 컨볼루션에다가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슬라이싱을 쓰는 이유가, 요렇게 슬라이싱을 쓰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합성고 레이어에서, 음, 음, 합성곱층이라고 할게요. 합성곱층에서 그 프리딕트 메서드의 아규먼트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모양은, 어, 샘플 개수. 그죠?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이미지의 로우에 해당하는 거는 하이트, 컬럼에 해당하는 거는 위드스, 그리고 채널 개수.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서, 어, 얘가 있어야 된다. 얘가 있어야 된다.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슬라이싱 해야 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피처 맵을, 피처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브 1번 바로 위쪽에 우리가 변수 이름이 뭐였었냐면 요거예요, 요거. 인풋과 입력층과 첫 번째 레이어만 연결한, 그죠? 입력과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만 연결한 거예요. 입력층과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만 연결한 그런 모델은 컨브 1 아웃풋이에요. 컨브 1 아웃풋. 요 변수 기억나시죠? 그럼 컨브 1 아웃풋 점 프리딕트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위에 요거 그대로 쉐입은 빼고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되셨습니까? 자, 모양만 한번 볼게요. 피처 맵스의 쉐입 하고서 모양만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제일 끝에 32개. 컨볼루션 레이어가 필터가 32개가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이 첫 번째 이미지, 응. 이 한 장의 이미지, 이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미지가 한 장, 이미지가 한 장, 그다음 28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의 로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로 길이. 두 번째 2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컬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이미지의 위드스. 그다음에 32개는 첫 번째 합성곱 필터부터 32번째 합성곱 필터까지 그 합성곱 연산의 결과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를 32장의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필터가 두 개가 있을 때 그거를 두 장의 이미지로 생각을 했죠. 맞아요? 응? 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곱 필터가 두 개가 있을 때 합성곱의 결과를 두 장의 이미지로, 흑백 이미지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28, 28, 32라고 하는 거를 32장의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2장의 흑백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 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엑시스, PRT.서브, 플러츠. 32개를 한 줄에다가 쭉 그리는 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뭐 한 48, 32,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를 4개로 할게요. 로우를 4개. 그 다음에 컬럼을 8개로 할게요. 컬럼을 8개로. 그리고
비그 사이즈, 비그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로 세로 바꿔서 뭐 8대 4, 8대 4 이렇게. 뭐 아니면은 여기다 두 배를 해가지고 16, 8,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어, 요 정도 크기로 32개가 뭐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질 것 같고 자 이제 반복문 5 여기가 인덱스가 이렇게 되죠. 인덱스가 0, 1, 2 그다음에 여기도 0, 1, 2 이렇게 되죠. 이쪽은 인덱스 I 이쪽은 인덱스 J 로우 인덱스는 I라고 생각하고 컬럼 인덱스는 J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I는 in, range, row는 4개까지만 하기로 했고요. 그죠? for J, in, range, 8컬럼은 8개를 하기로 했죠. 8개를 하기로 했고, 인덱스 계산은 I 곱하기 컬럼 8개 더하기 J,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I가 0일 때, J가, 여기가 I가 0일 때죠. 음, 다시. 처음에 인덱스 I가 0일 때, J는 0, 1, 2, 3, 4, 5, 6, 7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I가, I가 1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인덱스가 8번이 돼야 되잖아요. 8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피처맵에서는 0부터 31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8번이 돼야 되죠. 8번이. 그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피처맵에 그 인덱스 가져오기 위해서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인덱스를 어떻게 쓸 거냐면 I와 J는 엑시스의 인덱스로 여기다가 IMShow feature maps라고 하는 변수에서 일단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0번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28은 픽셀들을 다 꺼내면 되죠. 가로 세로 그거는 픽셀들을 다 꺼내면 되니까 콜론하고 다 꺼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 32개를 0번부터 31번까지 차례대로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IDX 요거 계산할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컬러 맵을요. 컬러 맵 하고서 plt 점 컬러 맵 점 일단은 바이너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엑시스들 있죠. 이 엑시스들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J, 점, 엑시스, 오픈, 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반복문 끝난 다음에 plt 점 show 하시면 돼요. 이게 합성곡 32개를 지난 결과들입니다. 아까 구두 이미지가 첫 번째 필터랑 합성곡 했을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이 두 번째 필터랑 합성곡을 했을 때의 결과, 그렇게 해서 32개의 합성곡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훈련시킨 신경망이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 필터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중치로 우리가 합성곡을 해보면 구두라고 하는 이미지의 저런 특징들을 뽑아내주는 필터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아니에요? 네. 그럼 두 번째 신경망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신경망에서는 아마 64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 그려보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바깥쪽 라인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안쪽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다른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세요. 뭐
이미지를 1번을 찾거나 2번을 찾거나 그런 다른 이미지들을 넣어 보셔도요. 비슷한 효과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이 이게 비슷한 이미지인지 다른 이미지인지 어떤 클래스의 이미지인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 뭐 사람의 뭐 그런 시각 그런 신경도 그 전체적으로 어떤 뭐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나무를 좀 자세히 보고 이런 것처럼 합성곱도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합성곱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연산이었나라고 하는 거를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